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가 저녁까지 계속되며 성화 마을의 오래된 기와집 지붕 위에 얇은 안개를 깔아 놓았다. 비가 땅에 닿을 때마다 나는 무릉덩이는 탁한 색으로 변했고 찬 바람은 정민호, 민호가 살고 있는 한옥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26살의 민우는 아버지 정태산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이 집에서 홀로 살아왔다. 과거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번듯했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먼지가 쌓이고 낡아버린 모습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수근거렸다. 그 집에도 결국 그 꼴이군.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은 민우에게 항상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밤에는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한참 동안 미납 학비 청구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우 씨인가요? 나는 덕천 언덕에 있는 윤혜진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나를 만나러 오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거절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후 전화는 끊겼다. 민우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비와 함께 스며든 낯선 초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긴장감과 의문을 남겼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을 띠고 있었지만 비는 잠시 그친 상태였다. 정민우는 덕천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이지만 수년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으로 유명했다. 녹슨 철문 앞에 서 있는 민우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다. 곧 한 여자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자의 안내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저택의 내부는 고풍스럽고 웅장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우는 커다란 거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윤혜진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앉으세요, 민우 씨. 민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예, 저를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눈길을 민우에게 돌렸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우의 눈이 살짝 커졌다. 아버지를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정태산. 그는 내 삶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마을 밖에서도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그녀의 목적이었다. 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예,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혜진은 차를 내려놓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라뇨?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와 결혼하세요. 그 말에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결혼이요? 저와?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적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왜 하필 저입니까? 민우가 물었다. 혜진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말했다. 당신은 정태산의 아들입니다. 그 이유로 충분합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깊은 의문과 불안을 남겼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를 들이죠.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녁이 되자 민우는 저택을 나섰다. 덕천 언덕 아래로 내려오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윤혜진의 제안으로 뒤엉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익숙한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밖에서 기다리던 어릴 적 친구 다은을 마주했다. 다은은 민우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윤혜진 여사님이 나에게 결혼하자고 하셨어. 다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라고? 정말이야. 농담 아니지? 농담 아니야. 민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은은 그의 옆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만약 거절하면 아버지가 남긴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해. 다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무슨 선택을 하든 난 내 편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윤 여사님 같은 사람은 단순하지 않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다은아.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민우의 마음속은 더욱 어두웠다. 덕천 언덕의 저택 앞에 선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윤혜진 여사의 집사인 김 여사가 그를 맞이했다. 윤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따라 거실에 도착한 민우는 여전히 웅장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혜진 여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차림새는 그녀의 권위와 결단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결정을 내렸습니까? 민우 씨,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우의 대답에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결혼식은 그 주말 아무도 모르게 간소하게 치러졌다. 비가 흩날리는 날씨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서약을 했다. 결혼식에는 혜진의 집사와 몇 명의 직원만이 참석했다. 민우는 낡은 정장을 입었고 혜진은 단아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정민우 씨, 당신은 이 결혼을 받아들이고 내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맹세합니까? 목소리엔 권위가 담겨 있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우는 혜진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민우는 새로운 삶의 무게를 실감했다. 결혼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민우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저택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불안이 가득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멀리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우는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가 그 빛의 근원지를 확인했다. 그곳은 닫힌 문이었던 방이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윤 여사님, 민우가 조용히 물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밀어보니 문은 열려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소녀와 그녀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사진 앞에 서서 사진 속 소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혜진이 방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전 그 아이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죠. 민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겁니다. 그는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민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민우는 단호히 말했다. 혜진은 그의 결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내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비밀의 조각. 결혼 후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민우는 덕천저택에서 자신만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혜진 여사의 딸의 실종, 아버지와 그녀의 관계, 그리고 결혼을 통해 얻으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민우는 알아내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혜진 여사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민우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윤 여사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혜진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다. 말해보세요, 민우 씨. 제가 아버지와 여사님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실종에 대해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 정태산. 그는 내 삶의 한때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젊었을 때 사랑했죠. 하지만 그는 나를 떠나 당신의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그 이후로 내 삶은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그 말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혜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다. 내 딸, 은서. 그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실종된 그날, 당신의 아버지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죠. 내가 당신에게 결혼을 제안한 이유는 단순히 빚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우는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그 진실을 찾겠습니다. 민우는 단호히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이 긴 아픔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민우는 마을로 내려가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인 김 선생을 찾아갔다. 김 선생은 마을의 역사와 민우의 아버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 아버지가 과거에 윤 여사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 선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가늘게 뜨고 민우를 바라봤다. 태산이 말인가? 그는 젊었을 때 혜진과 가까웠던 건 사실이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지. 태산은 현실을 선택했고 혜진은 그 선택에 상처를 입었어. 그럼 따님 은서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나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은서가 실종되던 날 내가 강가에서 태산과 은서를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은서는 돌아오지 않았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은서를 만났다는 사실은 혜진의 말과 일치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저녁 무렵 민우는 저택으로 돌아와 혜진에게 김 선생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가 은서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군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더 어려워졌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중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민우의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소녀가 함께 강가에 서 있었다. 소녀는 분명 은서였다. 사진 뒷면에는 마지막 여름 2003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들고 혜진에게 돌아온 민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혜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을 떨며 말했다. 이 사진은 은서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태산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 씨,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사진 속 장소로 가봐야겠어요. 강가에 선 민우와 혜진은 사진 속 배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물소리가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은서가 사라진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우는 단서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주위를 살폈다. 민우 씨, 혜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곳에서 은서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아이는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서가 사라지기 전날 나는 그녀와 심하게 다퉜어요. 아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것을 밝혀내려 했죠. 아마 그 때문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민우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며 말했다. 그 누구도 은서의 실종이 여사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강가를 따라 더 걸어갔다. 갑자기 그의 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그는 땅을 파헤치며 오래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지만 열 수 있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뭐지? 민우는 중얼거리며 편지를 꺼냈다. 편지에는 은서가 직접 쓴 글이 남아 있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려고 했지만 나는 엄마를 실망시킨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아빠를 알게 됐어요. 엄마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엄마를 떠난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려. 그래서 아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떠날게요. 엄마를 사랑해요. 은서. 민우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은서가 아버지를 만났던 건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혜진은 목걸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은서가 항상 하고 다니던 목걸이예요.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 남겼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쥐었다. 그 얘가 이렇게나 힘들어했던 걸 얘 몰랐을까요?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민우는 혜진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다. 여사님, 은서는 여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도 쓰여 있잖아요. 그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태산 씨가 그녀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무엇을 했길래 은서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했는지. 민우는 편지와 목걸이를 들고 다시 아버지의 유품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혜진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짧은 메모장이었다. 은서와 만남, 강가, 2003년 여름. 내 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혜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진실을 숨겨야 한다. 민우는 메모를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은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의 손에서 메모를 받아 읽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진실을 숨겼군요. 나를 위해서라니.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아는 것이 나에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민우는 메모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선택이 은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사님께도요. 혜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진실을 숨긴 건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네요. 그날 밤, 혜진은 은서의 목걸이를 품에 안고 저택의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민우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민우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나는 이제 은서를 보내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민우는 그녀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사님, 저도 돕겠습니다. 은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혜진은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은서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덕천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쉼터로 자리 잡았다. 한때 비밀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와 따스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우는 서울에서 바쁜 법률 회사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마을로 돌아왔다. 어느 날, 마을의 초가을 축제 날이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놀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음식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는 저택의 정원 한편에 서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바로 그때 혜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우 씨. 혜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그의 옆에 섰다. 이곳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여사님.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민우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은서가 당신에게 남긴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저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축제가 끝난 후 정원에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민우는 정원의 장미 화단 옆 벤치에 앉아 멀리서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다. 다은이 그를 찾아왔다. 민우야, 또 생각에 잠겼네. 민우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냥 이 마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서 내가 많은 걸 배웠으니까. 다은은 벤치에 앉아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많이 변했어. 예전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잖아.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덕천 저택과 은서의 이야기는 내게 그걸 가르쳐줬어. 혼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다은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정말 멋진 변호사가 될 거야, 민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녁이 되자 혜진은 민우와 다은을 저택의 작은 다실로 초대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우 씨, 당신은 이곳의 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디에 있든 여기는 당신의 고향으로 남을 겁니다.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여사님, 덕천 저택은 제게 단순한 집 그 이상입니다. 여사님과 이곳이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기서도 항상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덕천 저택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뒤돌아보며 한 번 더 바라봤다. 그곳은 비밀과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끝을 맺었다. 민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디에 있든 나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내 삶과 일에 녹여내겠다. 저 멀리 덕천 저택의 장미 정원에는 가을의 달빛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다.